박능후 장관이 거짓말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선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의학회보다는 감염학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그 분야에 전 국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감염학회에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1146명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특정 종교 집단에서 그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논란을 이는 부분은 감염학회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2일 국내 전문가 단체 중 가장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후베이 성 입국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지역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감염학회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김정인 교수님, 그렇다면 박 장관이 거짓말한 거군요. 상황 파악을 잘 모르신 거 아닌가. 지금 좀 자막에 나오는 그 얘기가 만약에 팩트적으로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대한의사협회든 감염학회든 대부분 이제 저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분들이 대부분 의사시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가장 권위 있고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모두 다 귀담아서 반영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김 교수님께서도 이 사태 초기 때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중국인 입국 금지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의 방역의 기본은 감염은 차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 당시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증가 추세가. 그래서 그 부분 전역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능후 장관이 이른바 거짓말 논란까지 무릅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그 까닭이 무엇일지 여러분께서 의견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들의 발언만 논란이 된 게 아닙니다. 집권 여당 당정 청이 모두 다 논란인데 민주당의 박광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른바 자화자찬성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몇 가지로 들었는데요. 한국의 뛰어난 진단 능력,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민주적 책임 시스템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처럼 이런 여러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는 없다.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확진자가 이렇게 하루에 200명이 넘게 최대치로 증가한 것이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라는 자화자찬성 발언까지 한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오늘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가 특히 이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으나 시점상 적절하지 않죠. 쉽게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빠른 시간 내에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조사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어떤 발빠른 행동과 조처가 한국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 맞아요. 또 많이 조사를 한 결과 확진자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조사를 안 하면 확진자도 없는 이제 이런 것에 비해서 맞기는 하지만 지금 저 얘기가 국민들에게 안심과 위로를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죠. 안 맞는 얘기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발빠르게 하고 있으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기 종식을 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다. 만전을 기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확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지방은 완전히 집중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은 아직도 후진적인 거예요. 수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은 아파도 들어누울 병상이 없는데 뭐가 의료 체계가 완벽합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낮은 자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얼마 전 홍익표 대변인이 사퇴도 했습니다만
이른바 대구 경북을 봉쇄한다라는 발언 실수 때문에 큰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좀 황당한 발언이다라는 조간신문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 확진자 수가 많다는 게 어떻게 국가 체계가 잘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건지가 사실은 좀 누가 보더라도 황당하다라는 게 오늘 한겨레 신문 민심을 못 읽고 있다 지금 자막으로 닫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질병관리본부 또 이런 말에 있어서 전문적인 어려 부분은 실제적으로 국가가 소통 전문가를 뽑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자면 단기 계약직이라서 2년 있다가 잘리고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정치인이 이럴 때는 정치인 발언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무슨 용어인지도 모르고 써준 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봉쇄, 어려인들끼리는 쓰는 용어라 하더라도 국민 일반이 볼 때는 오한처럼 집에 탈출해야 되냐. 대구 사람 멀쩡한 사람들은 거기 생활이 안 되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주는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있는 기회를 하고 양성하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이게 청와대 눈치를 보고 기조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도 안 맞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빨리 눈치를 채야 되고요. 또 정말로 지금 국민 일반의 정서와 얼마나 다른 얘기를 하는가를 빨리 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당, 정, 청 모두가 입을 모아서 정부는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대목입니다.